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당식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 형태의 당식 B-3A 형태의 당식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A 당식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A 플러스 B 당식 3x 세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런 형태의 당식이 주어진 거죠. 마이너스 17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1 주어져 있습니다. b를 좀 소거해주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빼기 하게 되면 4a 이런 형태로 해서 자 빼기가 됐으니까 20x 세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해주면서 12x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A 당식을 구하게 되면 이제 4로 나누면 되겠죠. 5 되겠고 3 되겠고 4, 6, 24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해서 계산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주어진 식 뭐 A, B 각각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좀 A 더하기 B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뭐 각각 구해 가려면 문자 하나를 좀 소거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약간 좀 빼기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간단하게 뭐 수식을 좀 정리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찌 생각하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당식을 fx로 나눴을 때의 목 가르쳐줬고요. 나머지 가르쳐줬습니다. f3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주면 나누고 몫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식을 좀 써보면 되죠.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이런 부분들을 fx로 나누면 몫이 생겼는데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써져 있고요. 나머지 5x 플러스 4 써 있습니다. 됐죠? 자, 식을 조금 더 이쁘게 좀 처리해 주려면 요런 마이너스 이런 부분 이항시키는 게 좋겠죠? 6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정리를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x에다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처리가 되는데요. 뭐 문제에서 뭐 f3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 그냥 3을 좀 대입해 주면 되죠. 주어진 식에 3을 이렇게 딱 대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우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3을 대입해주면 27에다가 6에다가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10을 빼니까 17F3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 나오겠죠? 그럼 좌측 계산 결과 좀 17로 나누면 F3이 되는데, 자, 좀 3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좀 복잡한 거니까, X제곱 공통 이렇게 좀 처리해줄까요? X제곱 공통에다가 6X 마이너스 1, 이런 식 해놓고 좀 대입해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을 좀 대입하면 9 곱하기 17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3을 좀 대입하니까 3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죠? 근데 17이 또 34가 또 17의 또 배수 형태가 되니까 17에 이제 9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7 곱하기 F3 이렇게 해가면서 17 좀 소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F3은 7 해서 계산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어떻게 좀 숫자가 커졌는데 효율적으로 계산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여가 돼 있으니까 뭐 집중력을 조금 발휘해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최고차가 의미니까 그래프 모양 수 이렇게 그려가는데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x축하고의 관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플러스 x 플러스 k는 있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요 방정식에 근이 없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x축하고 만나는 x좌표를 찾는데 뭐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그건 없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그 판별식을 좀 살펴가는 내용. b제곱 마이너스 4ac 8k 이렇게 처리되는데 0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이항시키면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가는 내용. 자,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는 y에다가 0을 딱 쓰는 순간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겠다. x축하고 만나는 점 개수가 근 개수가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이론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학습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풀이 자체는 뭐 간단하게 판별식을 쓰는 내용이니까 이론이 어떻게 좀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해서 이제 해석돼 가는지 그런 곳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근거하기 세유 관계를 좀 학습 잘 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두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규칙을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처리해주면 이제 b 되는데 우리가 또 근을 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니까 요걸 좀 이렇게 합한다라는 얘기는 이거 좀 통분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쫙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계산 결과 얼마가 되겠습니까? 4입니다. 라고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관계식 점 하나 얻어졌고요. 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는 이제 적용해 가면은 이제 b분의 1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뭐 실제 또 주어진 식에서 또 구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주어진 부분에서 a 값은 마이너스 4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3분의 4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처리해 주는 거니까 3분의 3, 1 이렇게 가볍게 나오면 되는데 여기다 또 뭐 3배를 또 딱 했네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정답 3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 고등학교 과정에 2차 방정식 풀어가는 데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중요한 이론이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공식 자체로 보게 되게 되면 뭐 두근의 합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하게 되면 이제 a분의 c 이런 형태 이건 뭐 이론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서 좀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x값의 범위가 쭉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주어져 있는데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하게 되면 뭐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자, 그래프 모양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렸고요.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이게 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니까 문제에 좀 적용해서 처리를 딱 하게 되면 2에서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 변역이 3까지인데 k는 어딘지 모르죠. 3까지 해서 처리 가야 되는데 뭐 k는 모르니까 뭐 미지수 이렇게 좀 놓고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 계획 뭐 이렇게 좀 쓰이는 그런 모양인데 이 k 값인지 사실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니까 가장 큰 값인지 어딘지 잘 모르는데 일단 좀 3을 좀 대입을 해보게 되면요. 9 마이너스 1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이 되거든요. 뭐 최대값 9가 되려면 좀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작은 2에서 뭐 이건 뭐 최소값이 되겠고 당연히 뭐 k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꼴 해서 9가 되는 숫자를 좀 찾아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x 값이 5 또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5라는 숫자는 제한 변역이 여기 좀 3에서 끝나는데 k 값은 뭐 대칭축보다 좀 작아 쪼개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그래프 모양을 조금 그려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결정 이런 과정들 2차 함수 제한 변역에서 최대 최소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 그래프를 그려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틀 대칭축 이렇게 해가는 부분들 뭐 굳이 완전 제곱식 정리 안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칭축만 조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풀이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서 유용하게 좀 써먹어야 되겠고요. 역시 좀 제한 변역 표시해서 가면 되겠고 최대값이 9라고 했는데 뭐 3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조사를 좀 이렇게 해봐서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k일 때 최대라는 거 이제 9가 나와야 된다 확인해서 풀이 진행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래프 그리고 제한 변역 표시하고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인가요? 인수를 좀 골라달라고 했는데 주어진 식 전개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xy에 x 플러스 y 이렇게 전개 재미있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세 문자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개했을 때 x도 2차 여러 문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낮은 문자에 대하여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차수가 좀 다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전개할 때 x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개수가 y에다가 개수가 최대 이렇게 되면 이제 x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들어간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전개할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개할 때 된 부분이니까 여기에 이제 y제곱에다가 여기가 또 제곱 형태가 돼서 x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 부분은 이제 뭐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주어진 식.
자, 그리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 됐을 때 이게 당연히 뭐 합차 공식 형태로 좀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뭐 인수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공통으로 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또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또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와우.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z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수들을 좀 열심히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뭐 일단은 뭐 두 개짜리를 좀 찾아야 되겠고요. 아이고 이거 뭐 전부 다 가가 들어있다면 뭐 가는 뭐 당연한 거겠고 그 다음에 y하고 z 사이가 없는데요. 이 부분이니까 y 플러스 z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z니까 이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x 이제 여기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죠. 다음에 이제 민수 자체가 두 개짜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답은 가다 해서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 뭐 가장 기본적인 틀 자체를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 문자 이렇게 쓰면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하여 정리 이런 부분들 이게 좀 프리의 키포인트 되는 부분 원리 자체를 좀 정확히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지금은 뭐 차수가 다 같으니까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좀 정리하겠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풀이 시작한다는 사실 기억하게 가면 무난히 또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는 항등식 관련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왼쪽식하고 오른쪽식이 좀 같아야 되는데 뭐 A, B, C, D를 좀 열심히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 이런 부분들은요. A라는 부분은 뭐 금방 1입니다. 라고 가면 되겠죠. 요건 이제 x 세제곱의 계수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우변 정리했을 때 뭐 x-2의 세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a 값은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좀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x에다 1을 좀 대입해가면 좀 현명하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우변에 있는 식부터 쓸까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에다가 b 그 다음에 c 더하기 t 이렇게 처리 되겠고 뭐 좌변은 1 집어넣었을까? 0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럼 이곳에서 b 더하기 c 더하기 t 이 결과가 갑자기 한 방에 좀 싹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A값 얻어진 상태에서 B, C, D 합 구해졌으니까 뭐 전체의 합은 2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주어진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프리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 이제 평상시에 이제 항등식 처리할 때 숫자 대입해 가는 부분들 수식 다루기 자체가 얼마 정도 연습했느냐에 따라서 프리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이런 부분들은요 f1은 1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건데 이게 좀 잘 안 되면요 fx를 뭐 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가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원리 자체가 이거 0 만드는 거니까 이런 과정 연습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x-2로 나눈다는 얘기는 2를 좀 대입해주면 결과가 2다 이렇게 좀 해서 또 결과를 좀 나올 수 있겠고요. 최종적으로는 나눴는데 또 몫이 생기고 와 이렇게 되면 좀 식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x-1, x-1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는데 몫이 x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2차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근데 처리를 좀 해보면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 좀 나는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f 마이너스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일단 뭐 나머지부터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0 숫자니까 위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p 해서 결과는 1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b 되는데요. 결과는 또 2 되겠습니다. 빼기 하게 되면 a는 이퀄 1 나오겠고 a가 1이면 b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x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것은 f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2 되겠고 주어진 식은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1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11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 11, 5번이 좀 답이 되겠죠? 자, 뭐 나머지 정리 이제 기본 지키기 이런 부분들 이제 학습이 돼 있느냐?
우선적으로는 뭐 나머지 자체를 구해가는 거죠.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ax 플러스 b 이 부분들 구해가는 거.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를 딱 이용해가지고 연립방정식 다 풀어서 이제 나머지를 구해가는 게 우선적으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또 다시 질문 이렇게 던졌는데 역시 맨 처음에 이렇게 좀 수식 정리할 때 이렇게 효율적으로 써가는 그런 부분을 학습했던 것처럼 f-를 구해간다라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이 식에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좀 f-를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속도를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나머지 정리 가장 기본 지키기 그러면 그 원리 적용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살짝 좀 업그레이드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문제니까 연습 조금 진행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중근. 이거 뭐 중근이면 뭐 판별식을 좀 열심히 하는 거죠. 짝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 쓰면 되겠습니다. 2a 제곱이니까 뭐 다시 4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4a 플러스 36 부호를 좀 바꿔 쓰면 되겠고 중근이니까 는 0 처리해주면 되겠죠. 4 공통의 a 제곱 마이너스 4, 6, 24, 4, 9, 36 이렇게 처리돼가는 모양이니까 이게 또 a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은 3에서 결과를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중근 자체는요, x는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모양 형태가 이제 사실 중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적용해주면은 2분의 4a 이런 모양이라서 마이너스 2a 이런 형태가 이제 중근이었는데 뭐 이거 좀 대입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6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m 값도 이제 중근 자체를 m이라고 했으니까 m 값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게 좀 여의치 않으면 a 값이 3을 나왔으니까 3을 좀 직접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2x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 제곱으로 좀 만들어가게 되면 이제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형태를 좀 6의 제곱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2x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3이니까 또 플러스였군요. 에이 참.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근 가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뒤에 있는 또 큰 숫자들까지 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뭐 중간에 이렇게 좀 이런 이론들을 알고 있으면 편리하게 좀 풀어가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A하고 M하고 좀 더하기 하라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6 더하기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 모양 형태가 이제 중을 가는 건데 판별식이니까 채로 해서 풀어가는 부분들 그럼도 있고 그때 이제 주어진 식 자체가 아예 이걸 써드리는 게 낫겠군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꼴 채로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a의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하고 뭐 우수리가 남는 건데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뭐 d가 이제 없어져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돼서 근 자체 x 값이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원래 이제 근위 공식 유도 과정 자체에서 좀 있는 건데 뒤에 이제 남는 부분이 없이 남는 뒤쪽 부분들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부분 이론 처리해서 이제 구해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근 형태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제 생각을 해가면 조금 더 이제 또 중간에 이제 뭐 효율적으로 뭐 연산을 안 하고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중근 자체를 이제 구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판별식 D는 이꼴 제로 중근 확실하게 일단 공부하는 걸 기초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0이 아닌 실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결합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죠. 자, 어떤 경우냐면은요 마이너스로 좀 새길 때는 언제가 되는 거죠? A 값 분모 부분이 0보다 작고 분차 부분이 0보다 큰 이런 형태. 됐죠? 이런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학습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A 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뭐, A라는 거 자체를 이제 마이너스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수를 좀 만들어 놓게 되면, 마이너스 A 프라임 해서 이제, 보게 되면 루트 A 프라임 자체의 양수가 되겠고, 루트 마이너스는 이제 I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분모이다 보니까, 유리화를 하게 되면, 루트 이제, a 프라임 i 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유리화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i를 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루트 a 프라임 분의 1 이런 형태에서 그죠? 마이너스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이유가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좀 알아야 되겠고요. 사실은 또 이제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되는 이때도 좀 있죠. 이때도 좀 a 값이 0보다 작고 b 값이 0보다 작다는 이런 특수 상황. 뭐 지금 뭐 원래 등호 자체를 보게 되면 등호가 갖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좀 0이 아닌
실수 a, b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이제 0을 좀 빼버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0보다 작다 음수 이런 경우 이제 i가 생기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론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주어진 값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루트 b는 이제 그냥 음수가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a 프라임 이런 형태라서 마이너스 루트 b의 마이너스는 아니고 이게 좀 마이너스를 좀 쓰고 하다 보니까 a 프라임 i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복소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에 이제 뭐 켤레 복소수를 구하게 되게 되면 이곳에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붙여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상복귀 형태의 식을 쓰게 되면 루트 이제 a 이렇게 써가는 부분들이니까 됐습니까? 켤레 복소수는 이제 여기 i 앞에 부호가 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갑니다. 요 이론 요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좀 1번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론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주어진 이론 정보, 그다음에 이런 좀 곁다리를 알아야 되는 거겠고. 자, 이유 좀 설명이 드렸는데 그 부분 좀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주어진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켈레 복소수를 가면 이제 부호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된 모양이라는 사실들, 이걸 이제 뭐 우리가 또 다시 원상복귀 형태의 A 문자로 좀 바꿔간 거니까 이렇게 켈레 복소수의 의미, 켈레 복소수를 어떻게 구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론 학습이 됐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당식이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꼴로 좀 표현해 드라 이런 얘기. 뒤에 이제 a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그 인수분해가 좀 안 된 거죠. 자,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개를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가 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좀 얻어지거든요. 이렇게 전개해주면 또 다시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즉 숫자의 합이 좀 똑같아지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 되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8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또 이제 전개,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들 치환해서 전개해주면 되는데요. 기왕 치환해서 좀 할 거라면 저는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래서 A,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처리해주면 되니까 A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 부분들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거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거 제곱한 부분들이 A 제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A 값이 음수다. 그러면 A 제곱 값이 사실은 4분의 20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4분의 25 만들어서 어차피 하더라도 안에 있는 값 형태가 되는 거니까 또 음수라고 좀 돼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곳에서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제 반의 제곱 이런 모양 해도 되고요. 이 부분에서 또 이제 판별식해서 25 마이너스 4 A 제곱은 이꼴 최로 이렇게 풀어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때 효율적으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완전 제곱식, 중근, 판별식 D0 혹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절반의 제곱 이런 부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론들 점검하는 문제니까 확실하게 이론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식이 주어져 있는데 식이 엄청나게 길군요. 이때 이제 x-c로 나눠 떨어진다. x에다 c 대입하면 는 0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거 는 0 하는 이제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좀 변기로 하는 삼각형인데 결국은 인수분해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x 세제곱 그대로 a 플러스 b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x. 자,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좀 쓰면 안 될까요? a 제곱에 a 더하기 b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묶여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b 제곱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이게 a 더하기 b 이런 형태에다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 는 0 이렇게 해야 되는 형태에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x가 또 나중에 c로 또 바뀔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3차식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 더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상수항 부분 보고 인수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갈 수 있겠습니다. a 더하기 b 되는 거니까 0이 되겠고 0 쓰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이곳에다가 또 곱하기를 해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 돼서 인수분해가 됐죠. 그럼 이제 x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좀 인수분해에다가 x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x-c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c를 대입했을 때 c-a-b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 0이 되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c 값이 a 더하기 b가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삼각형 변길이. 그러면 c제곱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오른쪽이 좀 선택돼야 될 항목이 되겠고 피타고라스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 되는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틀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나온 그런 모양인데 조금 좀 식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뭐 3차식 모양 형태니까 이건 좀 조립제법. 그럴 때 이제 이 상수항 부분들을 좀 먼저 인수분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놓고 그 인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좀 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센스 있게 대처한 부분들 잘 관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춘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복수수 Z에 대하여 쭉 주어져 있습니다.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Z값 자체가 아이고 복수수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죠. 정리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i에다가 5-i에다가 a에 ai-21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요. 복수수 부분인데 실수 부분 합수분 정리하는 키포인트죠. 자, 이렇게 실수 20a 실수 허수 곱하기 할 때 실수가 되는 거죠. 플러스에다가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뒤쪽에는 또 이렇게 곱하기 주니까 마이너스 21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실수 부분 좀 정리가 끝난 거고요. 허수 부분은 이렇게 허수 부분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도 돼 있고 이렇게 할 때 뭐가 되죠? a제곱 이렇게 돼서 i 이렇게 좀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아이고 정리 좀 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놓고요. z 자체가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 i다 이렇게 좀 된 모양으로 정리됐다라고 봤을 때 z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z 제곱하게 되면 이제 x 제곱 빼기 y 제곱에다가 플러스 2xy i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지금 양이 실수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이 허수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x가 0 또는 y가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또 뒤쪽에 관점이 또 이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둘 중에 지금 뭐가 선택되어 있습니까? y 값이 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x 값은 그러면 0이 되면 안 되겠고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이제 양의 실수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론 정리가 끝난 거죠. 요 이론 정리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문제에 들어가서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이쁘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되는데 이 부분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1 아닙니다. 이런 정보가 나오겠고 뒷부분들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요건 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5네요.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1은 이꼴 여기다 해줄까. a 값은 5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좀 문제에서 좀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막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다. 5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이쿠 여기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런 거 좀 주의해 기울여야 되겠군요. 자, 일단 이제 복소수 문제가 돼 있을 때 절차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복소수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있죠. 여러분 제일 먼저 이렇게 좀 정리하는 부분들. 복소수 문제의 뭐 가장 기본적인 틀이니까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십시오. 주어진 식 그대로 놓고 뭐 뭔가를 좀 하겠다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냥 정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좀 복잡한데 뭐 제곱이 뭐 양의실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또 이제 센스 있게 이렇게 본 거죠. x 플러스 y로 정리돼 있을 때 현재 이론 정리 틀을 좀 우리가 다져서 우리가 풀어야 될 이론들을 좀 만들어 놓고요. 됐습니까? 이론 좀 만들어 놓기 그걸 다시 문제 적용해서 이제 풀어가는 이렇게 좀 센스 있는 행동들 됐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가게 되면 좀 식이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살짝 좀 정리해서 풀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게 되면 또 나름 수월하게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특히 이제 복수를 풀어가는 그런 어떤 좀 절차적인 그런 요소 부분들 철저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주어진 식에 대해서 자, 독특한 값을 구하라는데요. 2x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형태가 이제 px 되어 있는데 와, 이곳에는 뭐 알파 이런 거 베타 이런 거좀 대입해야 되죠. 자, 근데 이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뭐 차수가 높은 부분도 있을 때는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이곳에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요.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값 자체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베타
P 알파 더하기 알파 P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베타에다가 이렇게 좀 대입했을 때 이곳에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2 알파에 마이너스 5 베타 플러스 2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5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10 알파 베타 처리가 되겠고 2 베타 2 알파니까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서 결과를 좀 얻어내면 되겠죠. 자, 맨 처음 주어진 식에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은 또 처리가 좀 될 거니까 이걸 좀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10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8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좀 이제 센스 있게 처리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죠. 이런 곳에다가 이제 뭐 대입을 해가지고 뭐 2차 되는 부분들을 쓰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연산 자체가 좀 복잡해져 갈 거니까 주어진 식을 싹 이제 이렇게 좀 이용해가지고 현명하게 처리해서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절차. 요게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런 내용들 좀 잘 눈여겨보시고 확실하게 학습,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A, B인 두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두 모서리 길이 합이 8이다라는 얘기는 뭐 A 더하기 B가 8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죠? 부피 합이다. 부피는 정육면체 돼 있으니까 A 세제곱 되겠고 그 다음 B 세제곱 될 건데 이 합이 이제 200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쯤에 건널비의 합을 구하라. 건널비는 그러면은 A 제곱인데 B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6면체니까 6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뭐 곱셈공식 활용식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해서 ab 값 이런 걸 좀 구해야 되겠죠. 200 처리가 되겠고 8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8 처리되는데 좀 약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64 마이너스 3ab 되는데 8로 약분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2 약분해서 4가 되겠고 4를 더 약분하니까 2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3ab는 64 마이너스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9에다가 5에서 2를 빼니까 39 처리되니까 ab는 13입니다 라고 결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그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64 마이너스 2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또 이건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8에다가 38 이렇게 처리됩니까? 38 처리되겠고 최종적으로는 거기다 또 6을 또 곱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6 곱하기 3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8이 48에다가 3, 6, 18이니까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뭐 곱셈공식 물으면 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서리 길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모서리 길이 합, 이거 대단한 거 아니죠? 부피 합 제제곱 당연한 거겠고 건널비 역시 또 문제가 안 되겠고 이런 문제 6배 하니까 이런 것만 좀 신경 써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38 이렇게 구했을 때 복이 없으니까 또 6 곱하기 하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곱셈공식의 활용식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알아야 이 문제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거니까 곱셈공식도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영이 아닌 실수 A, B에 대하여 F, A, B를 이렇게 좀 정의됐네요. 오호, 재밌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도 이거 열심히 좀 대입해야 되는데 그럼 뭐 F2 1 더하기 F4 2 해서부터 쭉 가가지고 F150 이렇게 된 부분들 뭐 식을 좀 써야 되는 거죠. 주어진 식 열심히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2-i 분의 2 플러스 i 그 다음은 4 플러스 2i 분의 4 아이고래 마이너스인데 이거 좀 개수가 좀 많아져서 부담스러웠나요? 이런 형태로 그럼 6 마이너스 3i 분의 6 플러스 3i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쭉 해가지고 100 마이너스 50i 분의 100 플러스 50i 이런 형태로 써가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거 좀 잘 관찰해 보면 2 마이너스 i 부분들은 뭐 맨 처음 거는 그대로 있는데 다음 부분들은 분자 부분에다 2로 또 약분하면은 2 마이너스 i 분의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부분 또 3으로 약분하게 되면 2 마이너스 i 분의 또 2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다 똑같은 식인데요. 이런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죠? 뭐 뒤에 숫자를 보게 되니까 뭐 50개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50 곱하기 2-i분의 2 플러스 i.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유리화를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뭐 텔레복스를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합차 공식 형태 4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곧바로 쓰면 되겠고, 여기 이제 2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서 10이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4 마이너스 1 플러스 4i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10에다가 3 플러스 4i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문제 형태 이제 어이구, 좀 답 체킹부터요. 그러면 30 플러스 40i 이렇게 되니까 1번 점 답이 되겠고요. 주어진 문제 뭐 함수 표현 자체부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좀 정의되는 것 보면 우리는 살짝 좀 겁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은요 당황하지 말고 계속 식을 써가면 되죠. 아이 뭐 여차해서 잘 안 되면 뭐 이거 쉬운 번 계산하면 되겠고 설마 쉬운 번 계산해 가는데 뭐 규칙성이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좀 항상 똑같아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해가는 부분들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은 뭐 괄호준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유리화만 해주면 큰 무리 없이 또 풀이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주어진 뭐 함수 표현들 이런 거에 쫄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대입을 해가면서 문제에 좀 적응해 갔으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당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3차 당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서로 다른 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똑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뭐 q1x로 나누게 되면 뭔가 좀 몫이 생기겠죠. 몫이 좀 생기는데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q 털 때 똑같은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이해시키면 되겠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그러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제 q1x로 나눌 때도 되겠고 뭐 q2x로도 뭐 나눠 떨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를 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2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일단 뭐 계수합이 0이니까 1이 무조건 되겠죠? 2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1에다가 그렇게 되면 1이니까 0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1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건데 이게 또 1, 2에 1, 1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와우. 그렇게 되면 이제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수들이 좀 이렇게 3차 인수분해 나오면 되겠죠. 두 2차식으로 나눴다 이렇게 되겠고 q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q에 2분의 1 플러스 0 되는 거니까 q1x 파트 부분에 요 파트 부분에 이제 2x-1이라는 인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2차식이니까 다른 인수는 이렇게 좀 가져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q2x라는 부분들은 서로 다른 2차식인데 이건 뭐 다른 2차식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완전 제곱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식의 특성상.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군요. 그럼 2 집어넣고 3을 집어넣어라. q1x 여기에다가 이제 2를 좀 집어넣어서 2를 좀 이렇게 대입하라 이런 얘기는 2를 좀 대입하게 되면요 3 곱하기 1 이렇게 처리돼서 3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 다음에 q2x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라 이런 얘기는 2 제곱해서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숫자 3, 4 나온 부분들을 더하게 해주면 결과는 7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아주 좀 나름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나머지가 좀 이렇게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좀 이양시켜 놨을 때 주어진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눠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인수분해 되는 형태. 주어진 식의 특징. 그다음에 이제 뭐 q1x가 2분의 인수가 되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q1x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좀 완전 제곱이니까 뭐 더 고민 없이 q1, q2를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식 주어진 부분들 이항시켜서 인수분해가는 그런 관점, 접근하는 관점이죠.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5 이하의 정수 개수 구해달라 이렇게 됐네요. 일단은 뭐 이 참수인데 최고 차이 문자가 있으면 이런 거 뭐 항상 함정처럼 존재하는 거니까 k는 1이 아닙니다. 이런 거 좀 써놔야 되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x축하고 만나면 y에다가 0 쓰게 되면 뭐 2차 방정식이 돼가는 거죠. k-1 x제곱 빼기 2배의 k 플러스 1 x 더하기 k 플러스 2 이런 부분들 0 이렇게 되겠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당연히 이제 판별식 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돼서 두 점 만나니까 0보다 크다.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어이쿠 이런 부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죠. 0보다 크다 되는데 뭐 k 제곱 좀 소거가 되고요. 2k에서 k를 빼는 거니까 k에다가 1 마이너스 플러스 3에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5 이하의 정수 k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5 이렇게까지 좀 붙여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이제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5개, 6개 이렇게 답하기 쉬운데 문제 조건인 건 잊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렇게 하나 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또 8개 답하기 쉽습니다. 항상 이제 최고차 문자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문제 풀어갈 때 항상 뭐 이렇게 함정처럼 나중에 이제 개수 조절하는데 좀 신경 쓰이게 만드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원래 이제 뭐 바르게 이제 정확하게 풀어가는 그런 요소. 거듭 이게 좀 많이 실수가 많은 부분이니까 거듭 강조드립니다. 최고차의 문자가 있으면 문제 잘 읽어야 되죠.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다 되겠고 이런 2차 함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또 0일 K값이 1일 때 아닐 때 하고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지금은 이러면 안 됩니다.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또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 뭐 t 0보다 크다 해서 이제 범위 구해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랑 연결시켜가면 되는 내용. 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요소가 담겨 있는 문제니까 너무 쉽다고 좀 생각하면서 함정에 걸려드는 일이 없도록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뭔가요? 다항식을 나눴다 이런 얘기면 가 문제 풀이하려면 x 플러스 1의 n제곱을 x로 나누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1입니까? 이런 문제가 질문되는 거죠. 나머지 원리를 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의 n제곱이 1입니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건 뭐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나는 그럼 뭡니까? 이번에 그럼 x-1의 n제곱을 또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입니까? 물어봤는데 이것도 역시 0을 좀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까? 물어봤는데 뭐 짝수가 되면 또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다는 또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와, 2020에 이렇게 돼서 이런 거는 뭐 2020을 x로 이렇게 좀 치환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1에 10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1에 10제곱 이렇게 된 거겠고 x로 나누겠고 이때 뭐 나눠 떨어집니다 이렇게 좀 써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x에 대해서 0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0을 대입해주니까 1의 10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2가 되는데요.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라 2가 되는 거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라 부분들도 똑같이 좀 치환하게 되면 x 플러스 1에 대신 이번에는 몇 제곱이죠? 11제곱이 되는 거죠. 11제곱 x 마이너스 1에 11제곱 이런 부분들이 x로 또 뭡니까? 나머지가 2입니까? 이렇게 쳐야 되니까 qx 플러스 2입니까? 이렇게 좀 질문 던진 내용이 되겠죠. 자, 0되게 만드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1의 1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1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0 되는데요. 2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잘못된 내용. 맞는 부분들이 오히려 한 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숫자 형태로 좀 처리된 뭐 다라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사실 뭐 가나 부분에서 좀 힌트가 좀 많이 제공되어 있는 거니까 치환해서 좀 접근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정리의 뭐 기본적인 원리 자체 일단은 뭐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써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원리 자체가 이거 0 만드는 이제 적당한 숫자 집어넣는 거니까 쓰고 그 다음에 또 쓰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 적용해 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좀 이렇게 주어진 문제 형태 뭐 숫자 또 뭐 큰 숫자 나왔잖아요. 쫄지 마시고요. 기본 원리 좀 지켜가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0번 이어집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축과 두 점에서 또 만나고요. x가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실수에 정의됐다는 얘기고 최소값을 또 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을 개수 구하십시오. 알파 베타 할 때 이제 베타가 더 큰 값이다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함수 모양은 이렇게 이제 알파 베타 이런 모양이 되는 거겠고 fx를 보게 되면 최고차가 1이었고 근을 좀 이렇게 갖는 거니까 두근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 x 두근 꼭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이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진 정보인데 과연 또 무슨 정보인가요? 알파 베타가 2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좀 뭐 y축하고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fx 자체가 x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x에다가 뭐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이 참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여기 상수함부터 이 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뭐 2를 지나는 거니까 0,2를 지난다 돼 있으니까 가는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나는 또 뭔가요? 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간격이 2다 이런 얘기가 된다면 어이쿠 이건 또 뭐가 되는가요? 뭐 주어진 식 됐을 때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가운데 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데 간격이 이런 얘기는 그럼 어떻게 처리될까요? 여기 각각 간격이 1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아이코 그냥 여기 알파에다가 더하기를 하죠. 그냥 최소값 이거 구해갈 때 여기 좌표를 그냥 알파 플러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알파고 이쪽이 베타였으니까 뭐 중점 부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알파에다가 1만큼 더한 좌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f 알파 플러스 1을 그냥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1을 곱하기 해주고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알파 베타 처리되죠. 알파 제곱이 소거되고요. 알파 베타도 또 소거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좀 남는 건데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처리가 되죠.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이 문제에서 좀 차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비슷했는데 좀 잘못됐네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얘는 또 뭘까요? 이게 좀 그럼 또 다 그래프를 다를 좀 살펴가려면 이 참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두둑 해주면 이제 여기 쪽 좌표 자체가 하나는 지금 또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하나 3 이렇게 좀 대칭 구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가운데 값이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모양의 형태.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최소값이 또 마이너스 3 되는데 이거 좀 함수값을 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f2를 지금 대입해 주게 되면 자, 주어진 식은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데 뭐 이게 두 분의 합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여기가 좀 2가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대칭축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요 부분들이 1인데 마이너스 a분의 b 요 부분들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 값이 이제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최소값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값이 좀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알파 베타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나오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이렇게 되게 되면 y축과 만나는 점 됐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이 맨 처음에 그래프 할 때 이 알파 베타가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되는 거죠. 0, 알파 베타 이렇게 y절편이 되가는 그런 항목인데 지금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역시 또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는 거니까 다는 또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더 라는 뭔가요? 라는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중점 부분들이 여기가 이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함수값이 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함수값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하나는 이거보다 큰 값이다 이런 얘기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2 되는 이런 함수값. 그러면 이 함수값을 대입한 결과가 뭐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면 최고차가 양만 되게 되면 뭐 꼭지첨보다는 좀 당연히 좀 큰 값이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맞는 이론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맞는 개수는 3개입니다라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차 함수하고 뭐 방정식의 큰 알파 베타 이런 모양으로 표현된 거 하고 이론 학습을 좀 꼼꼼히 좀 잘해야 될 그런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라고 주어져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맨 처음 식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살펴가는 관점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y-절편 이럴 줄 알았으면 y-절편도 좀 이렇게 구해놓고 시작할 걸 했습니다. 어쨌든 기억은 대입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들이 y-절편 되는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간격이 2다라는 얘기는 뭐 간격을 저 대칭축을 중심으로 1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알파라는 좌표에서 이렇게 간 요 좌표가 꼭지점 x 좌표도 되어 있고 베타 빼기 돼도 되는데 알파 플러스 1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값 나오는 그런 부분들 주어진 조건하고 좀 연결시켜가면 이제 마이너스 된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 풀 때는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요거 이제 중점 형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꼭지점 x 좌표가 되어서 대입해서 풀어가야 되겠고 요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대칭축하고 이런 관계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이해가 된다는 사실들 요건 좀 잘 처리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은 좀 이렇게 꼭지점 x 좌표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값하고 이제 함수값 비교니까 나는 생각보다 주어진 식은 좀 상당히 좀 이제 복잡하게 되게 돼서 겁을 팍팍 주는데 이건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됐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20번 문제 풀이할 때는 2차 함수식하고 2차 방정식의 알파 베타 근하고 그 관계들을 좀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연습장 펴놓고 연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3타장식 px에 대해서 주어진 오식들을 만족시킵니다. P0는 또 O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때 이제 주어진 요식들이 어떤 사이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x를 대입하게 됐을 때 뒤에 나오는 숫자가 이 숫자의 3분의 1이 되는 숫자죠. 이런 형태 이렇게 3분의 x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만족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건 좀 px-3분의 1x 이렇게 된 이런 식들. 근데 이제 요게 좀 최고 px 자체가 3차식이니까 요게 전체적으로 3차식이 되는데 는 0을 만족해주는 숫자 자체가 지금 1이 아니라 369죠. 아이고 뒤에 숫자가 아니라 369 이런 숫자들이 요 식을 좀 만족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차 당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는 0 이렇게 쓰지 말고 최고차 계수에다가 x-3, x-6, x-9 이렇게 써가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 0이 되는 거니까 만족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px라는 부분들은 요 뭐 3분의 1 부분들은 이항시켜서 써가면 좀 되는 건데, 이게 좀 0을 대입하면 못하라는 얘기니까 p5 0을 좀 구하게 되면요, 여긴 뭐 어차피 0이니까 됐고요.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은 3 곱하기 6 곱하기 9분의 요게 또 이제 이 값이 또 5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 이런 형태에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px가 좀 얻어진 거죠. 자, a 값이 나왔으니까 요걸 계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와, 또 계산해야 될까요? 5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니까 3, 4, 12에다가 15에 16이니까 162가 되는 거군요. 마이너스 162분의 5에다가 x-3, x-6, x-9 쳐야 되겠고 더하기 3분의 1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뭐 전개해서 정리까지 그냥 이 정도 쓰면 되겠죠. 뭐 전개해서 뭐 정리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px라는 것을 x-15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이 나머지를 구해가려면 결국 나머지 r이라는 것은 p15로 구해가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식에다 15를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위에서 구한 거에다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3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5 이렇게 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5를 대입해 주니까 12가 되겠고 15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9가 되겠고 15를 대입해 주니까 6, 그 다음에 15를 대입해 주니까 약분해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6, 9 이렇게 좀 약분해서 좀 사라지겠고요. 지겠고요. 여기가 좀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162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369 숫자가 좀 이렇게 곱하기 됐으니까 이렇게 줬는 게 좀 더 센스 있게 잘한 거죠. 됐습니까? 자, 뭐 풀이를 좀 맞추긴 했는데 와, 이거 좀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론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식을 좀 관찰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다. 이곳에다가 369를 좀 집어넣은 결과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항시켰을 때 는0 돼가는 거니까 요 식은 369를 근으로 하는 3차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최고차 계수 문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정보를 좀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됐습니까? 자, 이게 좀 이게 좀 서술형 답지를 쓰는 거라서 이걸 좀 전개해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정도 쓰면 점수 주시겠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구해가는 부분들은 원리 형태 적용해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아이디어를 좀 얻어내는 과정 자체가 좀 까탈스러우니까요. 아이디어 얻어내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들 정확하게 좀 잘 들으시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춘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 범위 주어져 있을 때 fx를 좀 t라고 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참수 뭐 t 값의 범위가 좀 필요한 거겠죠. 이참수 수 구려가겠고 꼭지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해서 구해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계산해주면 이제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대충 축에서 무언 쪽 대입했을 때 최대값, 꼭지점 좌표 대입했을 때 최소값 이렇게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게 되면 조진식에다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나오겠고요. f2를 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니까 2 해서 결과를 구하게 되면 2부터 6까지 범위가 나오는 거죠. 즉 fx를 t라고 했는데요. t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주어진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라는 함수, 2차 함수를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가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t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t 값이 2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2부터 6까지 이런 범위니까 6을 대입했을 때 최대, 2를 대입했을 때 최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G2를 구하게 되면은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6을 좀 대입해 주게 되면 3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6을 빼야 되니까 10 해서 이제 결과 나오면 되겠죠. 최대값 10, 최소값 마이너스 6 해서 이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선 또 뭘 하나요? 최대값, 최소값을 뭐 이렇게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니까 이 부분들은 더하게서 4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보면 되겠죠. 최대, 최소 구해가는 건 별 문제가 없고요. 되셨죠?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개념 이해 자체가 좀 중요한 거죠. 열심히 맨 처음 주어진 범위에서 열심히 구해간 것이 이제 t 범위가 되는데 그 새로운 범위에서 다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이거는 달리 좀 생각하면요. 와, 이게 가운데 t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괄호 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돼 있으니까 이런 거가 지금 t 했으니까 t의 제곱 빼기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죠? 이런 식 형태 그 다음에 x값 범위 주어지고 마이너스 1부터 범위가 맨 처음에 2였나요? 2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 형태가 나온 거랑 좀 똑같습니다. 큰 흐름태에서 보게 되면 주어진 맨 처음 정의역 부분에서 그죠? 정의역 부분에서 주어진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가는 그런 절차 그 나온 결과를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범위로 해서 다시 구해가고 뭐 큰 흐름 틀에서 이제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2번 구해가는 절차인데 이게 이제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범위를 이용해서 다시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그 논리적인 관계를 좀 다시 좀 이렇게 살펴가야 되겠죠. 이걸 좀 한 방에 쓰는 이런 식 형태도 있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또 마지막 문제도 또 살짝 좀 까탈스러운 이론이 좀 관련된 그런 문제니까요.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번 순서고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재미있는 이론 형태들 문제 몇 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춘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